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까요? 김응태 1급 종목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수익 저격수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을 오전장에 대응해봐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 한 종목, 1급 종목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정, 가장 관심이 몰려있는 수급까지 토대로 저희가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1급 종목에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텔레칩스, 상신, EDP 두 가지 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가장 먼저 편입했던 텔레칩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요. 텔레칩스에 대한 이제 주가 강세적인 흐름은 삼성전자가 이제 컨티넨탈 사업을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텔레칩스가 오늘 장중에 좀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컨티넨탈하고에 대한 텔레칩스에 대한 관계는 같은 협업사,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반도체 측면에서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실적이 워낙에 또 이번에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좋은 실적을 또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텔레칩스가 32,500원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좀 장대 음봉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21선을 터치하고 올라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같은 자리는 좀 더 홀딩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한번 1차적으로 목표가를 달성해서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재차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기분 좋게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신규 진입가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신 EDP로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상신 EDP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정말 잘 가네요. 네, 맞습니다. 상신 EDP도 오늘 뭐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또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이틀 전에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기 때문에 박스권만 돌파하면은 슈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은 22,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남아있다라고 보면서 네. 저는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슈팅이라고 보였는데 더 갈 수 있다. 네, 그런 지금 뭐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 강한 흐름이 못했기 때문에 사실 2차 파동이 나오는 시세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1차 파동보다도 2차 파동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삼성 SDI에 대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신 EDP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일정 함께 공개해 보시죠. 네, 오늘 일정입니다. 정부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된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서 법인세를 완화해 준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제 기사에 좀 나왔었는데 네. 이런 호재적인 내용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 저PB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소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두산도 어제는 마이너스 11%로 마감을 했고 기아마저도 어제 장중에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법인세 완화 제도도 추진하겠지만은 이 배당 세율에 대한 인하도 같이 하면서 분리과세도 또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배당금을 받았을 때에 대한 세율 자체도 월등하게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에서 호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어제 저PB와 관련된 종목들은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냐라고 보시면은 이 내용이 지금 처음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 지난번에 밸류 프로그램을 세부화는 발표했을 때 그 내용 안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문구가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발표에서는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심어줬던 내용이 더 나왔던 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것 뿐이었지 크게 호재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에 대한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 속에서 어저께는 코스피에 대한 지수들이 좀 밀려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오늘은 또 반대적으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PB와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홀딩해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져가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주들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일정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SK텔레콤도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있고 삼성물산까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SK텔레콤 함께 살펴볼까요? 네, SK텔레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PBR 관련된 종목으로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이 어제 어떤 얘기를 발표했냐면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이 SK텔레콤 그룹들도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자사주 어느 정도 소각할 테니까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현재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오긴 했어요. 증권사 네. 리포트가 지금 주가에서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도 지금 자리에서 올라와 봤자 이 자리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하루에 한 1, 2%밖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SK텔레콤의 목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금융주들이 오늘 장 초반 일제히 상승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3천억 규모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세우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밸류 프로그램에서 같이 동참하는 이슈들 때문에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지주라고 하면은 신한지주도 있고 KB금융도 있고 NH투자증권도 있겠지만은 그쵸. 그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부터 상승세가 다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물론 지금 자리도 신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저PBR 관련돼서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보이니까요. 충분히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홀딩하고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이 배당 매력 속에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물산입니다. 아니 오히려 좀 네. 지난 한 주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적인 조정까지 나왔는데 삼성물산도 좀 애타게 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도 삼성물산은 이 회사 측에서도 기업들도 1조 원 가량에 대한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에 대한 같은 원했던 만큼에 대한 기대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을 따라가려고 기업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분히 매수해봐도 관련돼서도 충분히 매수해봐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낙폭과대로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말도 역시나 똑같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 기간 조정 끝에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바닥권에서 찍고 나서부터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라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자리부터라도 꾸준하게 매수해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니까요. 지금 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충분한 지금 자리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적금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추가 매수,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 저PBR 관련주를 포트에 담고 싶어서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중에서 딱 한 종목을 오늘 담아간다, 추가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매력적일까요? 사실 이 세 종목도 있지만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본다라면 우리나라에서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네. 그거를 워낙에 또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쵸.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종목을 볼 바에는 코스피 레버리지 지수 편입을 해서 사라. 차라리 네. 그게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셋 중에서 좀 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좀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물론 전부 다 좋은 모습은 흐름을 갖고 있지만 네. 뭐 금융업종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워낙에 대장주로서 영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좋은 평가를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시즌으로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주고요. 하지만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어차피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BR 탑픽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픽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저 네. PBR 종목 딱 한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것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코스피 레버리지도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ETF 상품인데요. 어차피 지수 추정에 대한 모습으로서 같이 올라가는 이제 지수 편입되는 파생 상품입니다. 어차피 150 레버리지랑 똑같은 것처럼 코스피에서 저PBR 관련된 대형주 위주로 담아있기 때문에 저PBR 올라갈 때 같이 마찬가지로 또 레버리지 상품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격대가 18,3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사이에 되고 있는데 아마 코스피가 지금 시장에서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충분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면서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과 수급은 어디로 몰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수급 종목 열어보시죠.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텔레칩스, 손오공까지 있는데요. 특히나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텔레칩스는 전일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좀 갑자기 좀 보면은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또 기록했는데 오늘은 또 윗꼬리를 달고 나서 갭을 띄우고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마 이 종목이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자회사인 뉴로바이오젠에 대한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면서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물론 그 이슈로 인해서 좀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만 치료제가 워낙에 또 핫하잖아요. 네. 지금 오늘도 한국 BNC인가요? 그쵸. 그 종목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흐름도가 앞으로 주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은요.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갭을 띄었을 때는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체크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도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지금 현 구간에서도 바로 신규 접근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오늘 이 뜨거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텔레칩스 네. 역시나 좀 비슷한 차트의 모습 오늘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텔레치스를 좀 저희가 추천주로서 소개를 하면서 리뷰를 좀 남겨드렸는데 그 네. 외적으로서 텔레치스가 또 어제 미 레이더 기업에 대한 AUA와 계약에 대한 투자 계약을 성공했다라고 마치면서 또 거기에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저는 이런 팹리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텔레치스 말고도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서 같은 계열사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텔레치스도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에서 전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물론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32,500원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33,000원 언저리에 있는 박스권을 강하게 못 뚫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만 돌파만 해준다면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이 오전에는 강했는데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텔레칩스에 대해서 궁금한 이슈는 이 삼성에서 네. 이 독일의 콘티넨털 전장 사업을 부분 이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 역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자율주행 칩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돌았을 때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은 강한 흐름으로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점검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바라보신다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까지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오공이었는데 작년 말이었나요?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밝혔었죠. 네, 오늘 손오공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손오공이 아니라 손오공 자회사죠. 네. 자회사였던 손오공 머티리얼
메탈지가 아무래도 이제 리튬 관련된 이제 회사로서 이제 같이 한번 나오면서 부각이 되는데 사실 손오공은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어린이 문구 완구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좀 선을 그어주시네요. 네, 선을 그어서 딱 잘라놓고 봤는데 자회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이제 볼리비아에 대한 이제 리튬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 때문에 어제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익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어린이 문구 완구에 대한 모습은요, 이 손오공은 다른 섹터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랑은 좀 더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그 2차 전지에 대한 모습들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매도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더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 집에선 타고 있는 바닥권에서 아마 이제 좀 있으면 5월 5일이면은 어린이날도 다가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살짝은 열려 있으니까는 그런 심리적으로 봤을 때 본다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 손오공을 2차 전지주로 본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저출산, 어린이 관련주로 본다면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역시나 어제까지 강했다가 오늘 갭을 띄우고 조금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중에서도 강한 종목, 오늘 신규 접근할 종목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오늘도 강조드리지만 네. 내 포트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반도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텔레칩스를 좀 오늘 픽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실적을 놓고 보면은 지난해에도 168억에 대한 실적을 나왔고 영업이익이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 82%나 또 증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차트가 한번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면서 한번 장대 음봉을 나타냈는데요. 아직까지 견고한 흐름으로서 박스권 라인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모아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포트에 아직도 반도체가 없다라면 텔레칩스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수급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정과 수급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모아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단 한 종목, 2급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1급 종목 칩스앤미디어인데 네, 맞습니다.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오늘 칩스앤미디어도 강한 흐름을 보였죠. 네.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텔레칩스하고 같은 계열사에 있는 그쵸?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칩스앤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GPU가 워낙에 핫하잖아요. 네. GPU 그리고 HBM 다음에 CXL이 다음 후속주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GPU 다음에는 NPU가 또 한번 시세를 강하게 불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계 최초로 NPU에 대한 개발을 성공했던 이 칩스앤미디어도 지금부터라도 물량을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드리면은 IP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팹리스 기업에서는 칩스앤미디어가 사실 텔레칩스보다는 대장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과거에서도 차트에서도 워낙에 또 큰 시세를 불출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좀 눌림목에서 박스권 하단액이 있지만은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편입은요.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라인은 25,000원 하단까지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PU에 이어서 NPU의 시대가 올까요? 이 칩스앤미디어 지금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모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급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만약 네. 시청자분들 시장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원래 있었지만은 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은 무료 방송을 쉬어갈 거고요. 네이버 녹색 밴드에다가 김웅태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무료로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또는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정과 수급 분석 통해서 1급 종목 공개해 드렸습니다. 저희도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1급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